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국방부 장관이 20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였습니다. 20년 전 김민준 씨는 군 복무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는 어머니의 말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지만 관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 슬픔에 잠긴 어머니 앞에서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김민준 씨에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것도 경호원을 대동한 공식 일정으로. 김민준 씨는 처음엔 어머니가 무슨 인연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그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20년 전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얼굴. 분명 죽었다고 들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한 가족의 비밀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22살 저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전방 GOP 부대. 힘들긴 했지만 나름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대를 3개월 앞두고 있었고 전역 후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역사교사셨습니다. 평범하지만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어머니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고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입대하기 전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준아, 군대 잘 다녀와라. 그리고 제대하면 하고 싶은 일 해.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때 아버지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듯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들이 군대 가는 게 걱정되는 아버지의 평범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군 생활 중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셨어요. 어머니는 바쁘셔서 자주 못 오셨는데 아버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셨습니다. 면회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사오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면회 올 때마다 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병장 진급을 하고 나서 마지막 면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말수가 적었어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나 싶었지만 그냥 아버지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중대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병장,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멀쩡히 면회 오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대장님은 즉시 특별휴가를 내주셨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넋이 나가 계셨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 선생님들이 거의 안 보였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인사를 하고 가는데 뭔가 일반 조문객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옛날 친구들이란다.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냥 슬픔에 잠겨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관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관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하더군요. 분명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2주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였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는데 외상은 거의 없었어요. 이마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이었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치고는 너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교통사고예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이상한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리자. 그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더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발인 날이었습니다. 관을 운구하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도 아니고 조문객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학교 사람들은 거의 없고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한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표정이 슬픔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혹은 불안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아버지의 교사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는 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 모아져 있었고요. 평범한 중학교 선생님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도 군대를 다녀오셨으니 이상할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군번줄에 적힌 숫자가 제 것과는 형식이 달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남은 3개월을 채우고 전역했어요. 전역 후 대학에 복학했고 취직도 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시작됐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몇 번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선생님 되기 전에요. 어머니는 항상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단다. 별일 없었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됐죠.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생각은 가끔 했지만 그 의문들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재혼은 하지 않으셨죠. 주말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집에서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20대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30대 중반 이후 사진만 있었죠. 그것도 대부분 가족 사진이었고요. 왜 젊은 시절 사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잃어버렸거나 찍지 않았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순식간에 돌아가셔서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어머니는 퇴직 후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그곳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복지관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오셨고요. 조문을 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의 60대 남성이었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국방부 장관 아니야? 맞네. TV에서 봤어. 국방부 장관이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경호원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상주 김민준입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차분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장관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리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온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었죠. 장관이 관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관이 일어나서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려다 말고 그냥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장관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왜 여기 온 거야? 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분이셨나 봐. 하지만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착각일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잊지 못한 그 얼굴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을까요? 20년 전 장례식은 뭐였을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가?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국방부 장관을 검색했습니다. 프로필이 나왔어요. 이름은 김태현, 만 60세,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됨.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이 틀림없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는데 우리 집 앨범에 없던 아버지의 20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름도 김태현.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태수였어요. 하지만 얼굴은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보험증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궁금증이 밀려왔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미안하다. 20년 동안 진실을 숨겨서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아버지는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단다. 편지를 읽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아버지의 본명은 김태현이야.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 때는 김태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지.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국정원에서 일했어. 특수 임무를 맡았던 요원이었단다. 엄마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너를 낳고 평범하게 가족과 살고 싶어 했던 아버지는 현장 요원에서 내근직으로 전환을 요청했지. 그래서 중학교 교사로 위장 신분을 만들어 생활했던 거야. 10년 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하지만 20년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 임무가 떨어졌단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임무였어. 성공하면 완전히 은퇴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지. 아버지는 그 임무를 받아들였어. 너와 엄마를 위해서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 그런데 임무 중에 아버지의 정체가 노출될 위기가 있었어. 적대 세력이 아버지의 가족을 노렸단다. 국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는 거였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고 했지. 아버지는 거부했어.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단다. 하지만 엄마가 설득했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도 결국 받아들였지. 장례식 때 관 속에 있던 사람은 아버지와 비슷한 체격의 다른 요원이었어. 신원이 없는 사람으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준 거였지.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사라졌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군에 복귀해서 다시 경력을 쌓기 시작했지. 20년 동안 군과 국정원을 오가며 일했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었어. 엄마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어. 1년에 한두 번, 안전할 때만. 내가 대학 입학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다 알고 있었단다.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다니는 회사 앞을 지나가며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대. 손주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절대 다가갈 수 없었지. 다가가는 순간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단다. 국방부 장관이 된 것도 어쩌면 속죄의 방법이었을지도 몰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족 대신 나라의 다른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겠지.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만약 그때 아버지가 우리 곁에 남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엄마도 고백할 게 있어.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안 좋았단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거절했어. 그 돈을 받으면 아버지가 또 괴로워할 것 같았거든.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잖니. 민준아,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아버지였어.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가 장례식에 올 거야.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한 번만 안아줄 수 있겠니?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버지의 그 슬픈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마지막 면회 때 제 손을 꼭 잡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어머니가 왜 재혼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편지 맨 마지막 장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아버지 쪽에서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니? 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아요.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한참을 둘이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쪽으로 갈게.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2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만 봤죠. 결국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20년이면 늙을 만도 하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버지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군대 면회 때였지. 그때 내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어. 이게 마지막 일 거라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너를 보고 싶었어. 내가 대학 다니는 것도, 취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싶었지.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저는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봤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회사 앞도 몇 번 지나갔고 손주들 놀이터에도 가봤어.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가족을 보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삶.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혼자서 너를 키우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지. 가끔 편지를 보내면 항상 격려해줬어. 잘하고 있다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례식 때 관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정말 같이 죽고 싶었어.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생각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민감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어요.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국가를 위해 일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괴로웠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순간 가족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회사 생활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까지. 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제가 놓친 20년을 메우려는 것처럼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외국에 계셨던 할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평범한 순간을 그리워했을 거라고. 몇 달 후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아버지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습니다. 내년에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했어.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동안 충분히 일했어. 이제 진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약속했었어. 모든 게 끝나면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 아버지는 은퇴 후 조용한 곳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죠. 자주 손주들 보러 가도 될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아이들도 할아버지 좋아해요. 그날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용서해줘서.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것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함께하는 것. 지금 아버지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십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같이 식사하며 평범한 할아버지로 지내고 있어요.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워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은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훈 및 마무리 700자. 지금 김민준 씨 가족은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은퇴 후 손주들의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온 평범한 행복. 그것이 김민준 씨 가족이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의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용서는 자유를 가져옵니다. 김민준 씨가 아버지를 용서했을 때 두 사람 모두 20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